이슈 토크입니다. 한국전쟁 피란수도라는 부산의 역사를 활용한 관광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다크 투어리즘인데요. 부산하면 단순히 여름, 바다를 떠올리는 관광이 아니라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피란수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홍보가 우선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과 다크 투어리즘 더 활성화하고 알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 부산시청 문화유산과 하병엄 학예연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부산과 6.25 전쟁은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의 거처가 되어주기도 했는데 6.25 전쟁 기간 동안 좀 대한민국의 수도 기능을 수행한 이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가 잘 알려진 6.25 전쟁 때 1950년 6월 25일이죠. 그때 우리는 국지전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전쟁이 점점 확대되면서 임시 수도가 대전, 대구를 거쳐서 1950년 8월 18일에 네. 그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1023일간 부산에 임시 수도가 되었는데요. 일단 그 피난민의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1차 후퇴 때 평양에서 이때까지 그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오는데 한 달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정부기관, 입법, 사법, 행정부, 정부기관만 내려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수많은 피난민들이 40만 명, 50만 명, 정확히 계측은 안 됩니다만은 50만 명의 피난민들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피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의식주 문제, 특히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도 아미동 비석마을, 감천문화마을, 우암동 피난마을이 있는데 그렇게 피난민들이 수용하면서 전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권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많은 어떤 그 생활들이 어려웠던 어떤 그런 걸 갖다 반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은 정부가 국제적인 원조를 받으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품들을 생산하는 기초적인 생활 시설들 기반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례를 들면 300산업이라고 하는데 밀가루, 설탕, 면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300산업을 기반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전후 복구를 위해서 목재라든지 플라스틱 화학공업 이런 공업들이 활성화되면서 196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부산의 어떤 피란수도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영화 속의 장면들이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좀 기억이 났거든요. 일단 그 6.25 전쟁과 같은 역사적 아픔이나 슬픔이 깃든 흔적 장소들을 이렇게 관광 자원화하는 것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관광에는 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다크 투어리즘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다크, 즉 어둡다, 깜깜하다, 혹은 짙다 이런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투어리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광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성어가 된 단어가 다크 투어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 세계사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이나 재해, 질병, 그리고 전쟁, 학살과 같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어두운 부분을 조심스럽게 꺼내어서 이것을 관광 상품화한 상품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단어로서는 그 슬픔을 애도한다는 뜻에서 grief tourism, 즉 애도 관광, 그 다음에 어둡다고 해서 black tourism 혹은 어둠 관광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나 그 지역이 안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아픔을 도시가 혹은 지역이 그대로 안고만 있으면 그 자체가 아주 어둡고
아픈 역사가 되지만 이거를 네. 다 꺼내어서 조금은 더 밝은 양지로 끌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문하고 그다음 그걸 기리고 과거와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과거의 아픔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국내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좀 성행이 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좀 국내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 서울에 있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매년 약 69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일제 강점기 때 의병 전쟁이라든지 3.1 운동, 60만세 운동 등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했던 애국 지삭들이 투옥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전시관이라든지 고문실, 그다음 한센병원, 사형장, 시구문, 유관순 지하옥사 등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창호 유관순 열사 등의 순군 열사들이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등장해서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곳은 제주 4.3공원에 4.3 사건을 기리는 4.3 평화공원하고 평화기념관이 있겠습니다. 네. 2017년 기준으로 약 224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무력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이 민간인들의 어떤 희생을 불러일으켰던 네. 우리나라의 아주 현대적으로 조금 아픈 역사가 기록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화해와 상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인권 이런 것들을 목표로 평화공원과 기념관을 설립했고요. 평화인권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국내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네. 해외에서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네. 네,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지금은 아우슈비츠 희생자 추모를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의 정식 요청으로 인해서 현재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독일인들에게는 네. 굉장히 반성 혹은 위로 혹은 아픔 그리고 교훈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 재난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건을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986년도에 우크라이나 수도였던 키예프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체르노빌에서 네 번째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고요. 발생된 즉시 약 3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리고 반경 30km에 있는 약 3천여 명의 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어서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그 부분은 현재는 완전 폐쇄가 되어서 허가가 있는 분들 혹은 아주 제한된 인원이 장비를 쓴 상태로만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다크 투어리즘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장소들 중에서 국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학창 시절에 좀 역사 교육을 위해서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역사적 아픔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유형으로 이 다크 투어리즘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전쟁의 상흔이 남겨진 역사의 현장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부산은 지역적, 지정학적 특징상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역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쟁, 곳곳에 전쟁의 흔적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김정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관광을 하는 주체자, 이렇게 투어를 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 투어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 주체와 객체 간에 어느 정도 준비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는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그렇죠. 아무리 역사적 교훈이라든지 좋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해 여기면은 상호작용, 그러니까 좀 절충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의 아픔을 후세대에 전승해 가지고 다시는 어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 네. 어떤 좋은 역사적 교훈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이라든지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다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다크 투어리즘이 세계적으로 좀 새로운 관광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한계와 그 해결책으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주 밝은 관광 상품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혹은 염려의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혹은 그 일을 직접 겪었던 희생자 혹은 유족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아픔이자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서 관광 상품화 하는 데는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것을 관광 상품화 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어떤 역사적으로 잔혹하거나 폭력적인 부분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역시도 좋은 방향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대로 그것이 너무 상업화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오버 투어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 혹은 지금 관광지들이 많이 겪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관광객들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해당 지역은 사실 굉장한 희생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방문하실 때 진지한 태도 그리고 감사의 뜻, 애도의 뜻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시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방문하실 때도 진지하게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원도심 일대 이런 흔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국제시장도 있고요. 말씀하신 감천문화마을 이런 예. 곳들. 그런 흔적들을 좀 활용해서 다크 투어리즘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피란수도 부산의 자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외에 정부 기능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당시에 임시수도 대통령 간주로 활용했던, 현재는 임시수도 기념관입니다. 네. 거기에는 1950년대에 어떤 정부 기능과 군사시설, 그리고 일반 피난민들이 겪었던 모든 내용들을 전시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아대 석당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시수도 정부청사, 거기도 박물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전사에서 지금 유엔 묘지에 안장이 돼가 있는데 2,300여기나 안장이 돼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유엔군들의 넋을 기리고 그 숭고한 가치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산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는 이런 피란수도의 역사가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지만 뭐 다른 지역이나 해외의 경우에는 좀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이제 학예 연구소를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 피란수도 부산에 대한 외부의 평가나 관심은 어느 정도 네.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대부분 임시수도라고 배웠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지전으로 시작해서 빨리 전쟁이 끝날 줄 알고 행정적인 용어로 임시수도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면서 유엔군이라든지 포로 수용소라든지 다르게 또 수많은 어떤 5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에 또 합류해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게
피난 수도라는 용어가 더 맞아가지고 네. 저희들이 2015년에 새로운 어떤 용어로서 부산시에서 제창을 하게 됐는데 일반 사람들이 특히 서울 사람들은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피난 수도란 개념을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 야영이나 세계유산 시민 아카데미 그런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점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아우슈비츠 전쟁 관련되는 비키니 핵실험지 그리고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투하되는 그 네. 평화기념관 이런 어떤 전쟁과 관련된 어떤 세계 유산들은 굉장히 많은데 피난 수도 부산처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가 이전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피난민들과 정부 기능과 유엔과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간 예는 전 세계적으로 예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유산으로서 자산으로서 가꾸어 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산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다크 투어리즘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90년대 이후에 대량 관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밀레니엄 이후에는 관광객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관광이 쇠퇴하고 개별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런 개별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의 방식으로 SIT 즉 그 특수 목적 관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그 특수 목적에서 넣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번 관광에서 혹은 여행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다크 투어리즘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부산 다크 투어리즘에 지금 하계사님 말씀하신 곳곳에 부산에도 근대사, 현대사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의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특수목적 관광은 이제 그 하나의 관광지를 놓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지 연관 컨텐츠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다양한 이제 방안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아이들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는 굉장히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좀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유산이 있는 줄을 몰랐다. 30대, 40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린 학생들도 물론 이러한 어떤 유산을 처음 접해 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한국 전쟁 때 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발굴을 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광 수용 태세를 먼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지만 그 유럽에 있는 우수한 관광 자원들도 처음부터 관광 자원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가치를 공유한 연후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물론 필요합니다. 네. 그런 연후에 알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관광 자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수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 게 요즘에는 트렌드가 트렌드가 자연 환경에서 역사 자원으로서의 어떤 트렌드가 조금 변화하는 게 있고 네. 소수로 움직이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뭔가 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에 대한 어떤 역사적 정체성을 조금이라도 궁금하게 여기는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여름 하면은 부산이고 좀 부산으로 여행을 참 많이 오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이 어떤 역사적 아픔과 역사적을 좀 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오셔서 배우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